뭔가 보면 미국 로스쿨을 간다는 것도 굉장히 큰 결정이고 사실 또 그때 이제 그 결혼을 하시기 전이었나요, 후였나요 그때가? 전이에요. 연애할 때. 연애하시면서 네. 또 신도현 교수님의 커리어도 다시 또 걸려 있는 결정이었었고, 그러니까 뭔가 굉장히 많은 악정보투를 하시면서 굉장히 고생하셨더라고요 보니까 그 과정에서. 특히 의사라는 안정된 직업을 두고서 남들이 안 하는 되게 어려운 결정을 하시는 그 원동력이 어디에 있을까? 어떤 보면 그게 어떤 꿈 때문일지, 어떤 목표 때문일지. 우선 재미없는 거는 안 하는 성격이고요. 재미가 있으면 끝까지 해요. 그러니까 목표가 솔직히 돈 안 좋아하는 사람 없고 명예 안 좋아하는 사람 없고 좋은 거 안 좋아하는 사람 없는데 그런 것도 안 좋아하진 않지만 아침에 일어났을 때 아 오늘 돈을 많이 벌어야겠어 막 오늘 명예로운 일을 해야겠어 내가 이런 게 아니라 뭔가 이렇게 앉아 있으면 하기 싫은 일은 끝까지 안 하고요. 뭔가 재미있는 일, 나한테 의미 있는 일 그런 걸 하고자 하는 욕구가 조금 강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의대에 갔을 때도 임상의사가 적성에 맞지 않는다는 생각이 드니까 임상의사를 어떻게든 안 해야겠다는 의지가 강했기 때문에 다른 걸 찾아보려고 노력을 했던 것 같고 찾다 보니까 정책이랑 법이 하고 싶다는 의지가 생기었는데 한국에서는 도저히 내가 변호사를 못할 거라는 그때 로스쿨도 없었으니까 변호사를 못할 거라는 생각이 드니까 변호사가 되려면 어딜 가서 내가 공부를 할 수 있는지 찾다 보니까 그러니까 저는 어떻게 보면 뭐 전략적으로는 항상 플랜 B가 있어야 되고 뭐 백업 플랜이 있어야 되는 얘기를 하기도 하지만 그런 게 없기 때문에 그냥 앞으로만 돌진하는 스타일인 것 같아요. 지금도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그냥 앞으로만 가는 거예요. 앞으로만. 그래서 저는 이렇게 동서남북 있잖아요. 항상 바라보는 쪽이 북쪽인 거예요. 그러니까 그 지도도 제대로 못 보고 그냥 앞으로 어디 가면 그냥 앞으로만 열심히. 그래서 남편이 뒤에서 이렇게 잡고선 옆으로 이렇게 돌려주고. 신도현 교수님이 보시기엔 어떠신 것 같으세요? 그러니까 이렇게 두 분이 그러니까 변호사님 인턴이시고 교수님이 레지던트 때 만나신 거였죠. 그 처음 만나신 때가. 그렇죠. 네. 그때 이후로 쭉 보신 건데 뭔가 남들이 안 가는 길 가시고 이 되게 어려움이 있어도 직진하시고 이런 것들의 원동력 같은 거 어떻게 보시나요? 제가 보기에는 그 정은이가 이렇게 할 수 있던 거는 목표가 있으면요 주변 신경을 안 써요. 그러니까 내가 이거를 해야 되겠다고 하면 남이 뭐 어떻게 생각할까? 뭐 가족은 뭐 한국에 남겨질 가족은 어떻게 될까? 이제 다른 것을 신경 안 쓰고 하나만 딱 보는 거예요. 책 제목 맞는 거 아닌가요? 딱 책 제목대로 나만을 위해서 한 것만. 근데 그게 그러니까 정말 자기가 원하는 걸 쟁취하려면 그런 게 필요해요. 근데 그게 필요한데, 근데 좀 결혼을 하고 나면 솔직히 내 인생도 있고 부인 인생도 있고 한데 뭐 나 때문에 희생을 강요할 수도 없고 뭐 그렇잖아요. 뭐 자기가 하고 싶으면 뭐 하게 해야 되고 그리고 자기가 꼭 하고 싶다면 가끔은 뭐 제가 따라가야 되고 그래서 제가 미국에 갔고 그래서 저 때문에 또 나중에 보스턴에서 캘리포니아로 넘어갔고 근데 정말 이사하기 싫어했거든요. 그래서 보면 뭐 언젠가는 나도 나만을 위해서 한번 하고 그 전에 그래서 보면 그런 목표가 생겼을 때는 딴 거 딱 재지 않고 이걸 위해서는 한 길만 가고 근데 제 인생이랑 비교해 보면 이런 목표가 생겼을 때 플래닝을 되게 잘하는 것 같아요. 저는 공고등학교 때 선배들이 그 경희대 한의학과 간 선배들이 와서 비슷한 이야기를 했어요. 경희대 한의학과 때 데모를 했었거든요. 기억하시는 분 있을지 모르겠는데 한의대 데모를 하고 하면서 법을 바꾸는 사람이 결국엔 승자다. 내가 한의대 가서 이렇게 데모를 해봤자 법을 바꾸고 법을 지배하는 사람들이 승자다. 그래서 그 형은 결국에는 한의대를 간두고 법대를 가고 그랬었는데 비슷한 상황이 의학분업 때도 있었고 그랬는데 저는 의사가 됐어도 그런 생각이 있어도 직접 나서서 뭐 바꾸려고 하고 그런 생각을 못했었거든요. 근데 저희 차는 그런 이제
의지가 있고 플랜이 있고 있으면 그걸 이렇게 추진을 하더라고요. 상당한 추진력이 있어요. 그래서 추진력이 있고 거기에 따라가려면 저는 그냥 이렇게 흘러가다 보니까 이렇게 말이 좀 이상하게 하다 보니 미국에서 의사도 되고 이제 네. 이렇게 된 거예요. 근데 교수님의 서포트가 없었으면 지금 명사님도 안 계셨을 것 같아요, 사실은. 학비를 시댁에서 그때가 2008년, 2009년 제가 2010년 졸업인데 2008년, 2009년에 미국 경제가 망했잖아요. 네. 환율이 뛰었잖아요. 1,000원대에서 1,400원까지 뛰었거든요. 그 두 분의 타임라인을 한번 대충 얘기해 주면 좋을 것 같은데 원래는 이제 서울대병원의 레전트 1년차 신경과에 또 인턴으로 만나셔가지고 지금은 이제 실리콘밸리 변호사 하시고 스탠퍼드 대학병원의 교수님이시잖아요. 처음에 인턴만 하시고 이제 로스쿨 준비 하신 거였었고 2003년 2월에 연대의대를 졸업하고 네. 2003년 3월부터 서울대병원에서 근무를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2003년 5월에 분당 서울대병원이 개원을 하면서 거기에서 오프닝 멤버들이 있었는데 거기서 만났어요. 네. 근데 그때 당시에 병원에서 계산을 완전히 잘못해서 1년차를 혼자 갖다 놓은 거예요. 신경과 1년차를. 그래서 죽어가고 있었고 저는 응급실 인턴이었는데 신경과 환자들이 너무 많이 들이닥쳐와서 맨날 신경과 1년차 콜하고 안 나타나면 병원 방송하고 신동이 1년 신경과 1년차 한 번 혹은 두 번 찾으러 네 당직실에서 내가 찾으러 가고 신경과 1년차 어쨌든 거기서 만나서 싫어했어요. 매우 싫어했어요. 그러다가 동일해 2003년 11월 12월에 보라매 병원 응급실에서 다시 만나서 이제 그때부터 연애를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저는 2004년, 5년, 6년까지 의료법 윤리학과 연대 의료법 윤리학과에서 의료법 윤리학을 공부하면서 석사를 하면서 이제 봉직이 생활을 하면서 학비를 벌었는데 중간에 사기 비슷하게 당해서 5천만 원 날리고 번 돈 다 날리고 그러고 나서 남편이 유학 가려면 결혼하고 가라 해서 2006년 3월에 결혼을 하고 2006년 7월에 유학을 가요. 거기서부터 이제 9년 그럼 동안 그때가 연차가 어떻게 되신 때였죠? 4년 차였죠. 4년차 때. 4년 차. 네. 유학을 가고 나는 공보의 생활을 하고 네. 그래서 시간을 보내면 처음에는 돌아올 줄 알았죠. 네. 돌아온다 했었어요. 3년 있다가 로스쿨 3년과 공보의 3년을 맞추신 거군요. 네, 돌아온다 했었어요. 돌아온다 했다가 네. 중간에 나는 MBA도 하고 싶다. 그리고 학교에서 그때 전액장 제가 지맷이 잘 나와서 전액장학금 거의 전액 맞춰주고 대신에 전액을 안 맞춰주는 대신에 못 맞춰주는 대신에 제가 거의 마지막에 해서 장학금 이렇게 부족한데 인턴을 하나 외부에 엑셀러레이터 같은 데 준다 그랬어요. 그래서 거기에서 제가 이제 스타트업 세계에 들어간 거예요. 그러니까 그래서 엑셀러레이터 같은 데에 인턴십을 준다고 엑스턴십을 준다고 해서 거기에 이제 MBA까지 해갖고 4년이 된 거예요. 그래서 오빠한테 1년 더 기다려라. 이거까지 하고 가겠다. 근데 시작을 제가 클리블랜드에서 시작을 했는데 이렇게 보아하니까 클리블랜드라는 중서부에 있다가는 제대로 바이오를 못 배우겠는 거예요. 그래서 인터넷을 이렇게 찾아보니까 그때 당시에는 샌프란시스코가 그래서 허브였어요. 바이오의 허브. 그래서 샌프란시스코나 보스턴을 가야겠다. 그런데 이미 그때 남편을 오게 해야겠다는 생각이 있었나 봐요. 왜냐하면 캘리포니아는 외국인을 의사가 잘 못 온대요. 비자를 안 줘서. 그래서 난 보스턴에 가야지. 남편이 오겠까. 그때 이미 오기로 했나 보다 내 마음속에는. 그래서 보스턴을 간 거예요. 그래서 전학을 가서 이제 보스턴에서 나머지 로스쿨을 마치고 졸업을 2010년에 하고 그때 경기가 완전히 안 좋은 상황인데 그래도 운이 너무 좋게 보스턴에 있는 로펌에 들어갔어요. 되게 좋은 로펌에 들어가셨죠 그때. 네. 잘 들어가서 이제 남편한테 나는 한국에 이제 안 가겠다. 네가 와라. 그 전에 이야기해서. 그치 그 전에 얘기를 해서 미국 국가 시험을 보고 레전트를 시작을 했죠. 교수님 원래 그러니까 한국에서 신경과 레전트를 하시고 또 미국에서 다시 레전트를 그렇죠. 하시고 미국에 오라고 했을 때 어떠셨나요? 엄청 고민을 많이 하셨을 것 같은데. 고민 별로 안 했어요. 그런가요? 네. 오늘 갑자기 와서 왜 미국 국가 USM이라고 하냐? 그래서 USM을 공부 안 하냐요. 그래서
내가 하기로 했어? 하기로 했어. 해야 되는 거냐? 방학으로 내가 하기로 했구나. 책 깨끗한 거예요. 너 왜 공부 안 하고 있냐고. 퍼스트 에이드. 왜 공부 안 하고 있냐고. 근데 미국에 오셔가지고서도 되게 떨어졌던 것 같은데. 주가 보스턴이 너무 컴페티티브 경쟁률이 심하니까 보스턴에 안 돼서 사우스캐롤라이나라는. 네, 그러니까 외국인 전공의를 받아주는 병원도 별로 없었던 것 같고. 비자가 우리가 외국인보다 외국인인데 미국 경력이 없는 의사. 나이도 많고. 그러면 두 분이 함께 사신 건 언제부터인가요? 그러면? 2015년? 그러니까 레전트 끝나시고 보스턴으로 그쵸. 2015년. 9년을 떨어져 살았는데. 2015년에 이제 펠로우를 한다고 이제 하버드 계열로 와서 1년을 같이 살고 그다음 스탠퍼드에서 잡을 잡아서 이제 옮겼죠. 2016년. 그래서 그것도 중간에 뜬금없이 어떻게 됐냐면, 그러니까 이게 이 포인트도 혹시 이제 미국에 오시는 거 관심 있으신 분들은 이 스탠퍼드 잡을 남편이 어떻게 찾았냐면, 어느 날 제가 기억이 나는 게 사무실에서 이제 혼자 저 허리가 안 좋고 목도 안 좋아서 이제 서서 이러고 일을 하고 있는데 이메일이 띡 온 거예요, 남편한테. 그랬더니 물음표 하나 해서 이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냐고. 그러니까 스탠포드에서 교수직을 이제 뽑는데 공시를 한 게 아니라 그 내부에서 이 분야 교수들끼리 자기끼리 네트워크가 있을 거 아니에요. 이메일을 뿌린 거예요. 지금 현재 보스 교수님이 그때 당시에 오빠의 하버드 계열 교수 그때 당시 보스 교수님한테 우리가 사람을 뽑는데 니네한테 애 있냐? 괜찮은 애 있냐? 그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그 보스 교수님이 오빠한테 그냥 이메일을 포워딩을 한 거예요. 보낸 거예요. 너 관심 있냐고. 그걸 또 오빠한테 제가 보낸 거예요. 제가 관심 있어야 되니까 캘리포니아에. 지원 한번 해보라고 생각 있으면. 그래서 이게 돌고 돌아서 캘리포니아에 가게 된 거여서 이렇게 뭐 공시가 뜨거나 공지가 어디에 뭐 게시판에 뜨거나 이게 아니라 발을 우선 들여놔야지. 남부에서 시골에서 시작을 한 거였잖아요. 발을 들여놔서 이렇게 가고 해서 한 거여서 우선 어떻게든 발을 들여놓고 가는 게. 그래서 원래 베스 이스라엘 디콘네스에 계시다가 그 뭔가 이너서클에 일단 발을 담그는 게 중요하다는 말씀처럼 들려가지고. 그것도 맞긴 한데요. 그러니까 시골이 됐더라도 왜냐하면 사우스캐롤라이나라는 데도 시골이고 뭐 네임 밸류가 브랜드 밸류가 없는 데일 수도 있지만 거기에서부터 발을 들여놨다는 게 저는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엔트리 포인트가 일단 발을 들어오는 게 중요하다. 영어로는 foot in the door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처음부터 하버드나 스탠포드 가기 너무 힘들잖아요. 근데 사우스캐롤라이나에서 거기서 레퓨테이션 일을 잘하는 사람으로 레퓨테이션을 쌓아놓고 어차피 거기는 사실은 어떻게 보면 경쟁이 그렇게 세지 않은 걸 수도 있잖아요. 거기서 잘 배워놓고 문화도 잘 사람들도 착하고 잘 배워놓고 거기에서 영어도 잘 다져놓고 가는 것도 저는 좋았다고 생각해요. 뭐 목표를 설정하거나 강하게 추진하거나 뭐 이렇게 결정을 해야 되는 그런 순간에 롤모델이나 멘토라고 할 만한 뭐 선배가 있었나요 혹시 선배님께? 학교 다닐 때는 그러니까 로펌에서 일하면서는 있었는데 학교 다니면서는 저는 연극반 선배들이 뭐 1명 2명 딱 찍기보다는 연극반 제가 이제 학교 얘기가 아직 안 끝난 것 같은데 연극반을 했어요. 이제 연대의대에서. 연대의대에서 제가 이제 연극반을 했는데 연극반 분위기 자체가 되게 개방적이고 이번에 휴가 나와서도 연극반 선배 오빠들 3명이서 다 같이 이제 술을 먹고 했는데 연극반의 특징이 절대로 무조건 한 손으로 술을 받아야 돼요. 한 손으로 술을 받고 한 손으로 주고 왜 그렇게 사람들이 그랬는지 모르겠는데 두 손을 봐도 혼나요. 그 얼굴 돌리면 혼나고 이상한데요. 되게 이상한데요. 근데 그가 평등하게 대해주려고 선배들이 되게 많이 노력을 하고 연극을 해도 캐릭터 분석을 뭐 대학생들이 10몇 살짜리 20몇 살짜리 캐릭터 분석해봤자 얼마나 하겠어요. 근데 토론하고 왜 이렇고 분석하고 자기들끼리 조명 달고 뭐 뒤에 뭐 분장해봤자 또 얼마나 잘하겠어요. 근데 뭔가 자기들끼리 무에서 유를 만든다는 것, 토론한다는 것, 그리고 그 안에 또 리더들이 있잖아요. 또 연출 있고 기획 있고 그런 거 한다는 과정에서
도움이 사실은 많이 됐던 것 같아요. 그 연극을 한다는 것 자체가 되게 돌발 상황도 많이 있잖아요. 사실은 거기에서 그러니까 롤모델보다는 그런 상황에 몇 년 동안 노출되어 있었다는 게 지금도 뭐 발표를 하거나 뭐 프레젠테이션을 해도 그렇고 클라이언트 미팅을 해도 그렇고 되게 순발력이나 뭔가 누구 앞에서 얘기를 하고 그런 거에 있어서 꺼리낌이 없는 게 그때 연극반을 했던 게 저는 정말 도움이 많이 된 것 같아요. 네. 개인에 대한 마지막 질문을 드리고 이제 커리어 질문으로 넘어가려고 하는데요. 이게 저는 지금 보면 두 분이 그 일과 사랑을 동시에 다 잡으신 그런 느낌이 들거든요. 중간에 굉장히 어려운 시기도 있었고 한 9년 정도 떨어져 지내시면서 결혼하시고서도 그런 그 인고의 세월을 거치셨는데 그 비결이 뭔가요? 보면 많은 분들이 커리어 고민도 하시고 그러니까 일과 가정 그런 그 균형을 맞추기 위해 가지고 고민도 많이 하고 또 어떤 경우는 또 뭐 양자택일을 해서 하나를 포기하기도 하는데 특히 한국에서는 그 비결이 뭔지 궁금합니다. 어떻게 하면 일과 사랑을 둘 다 잡을 수 있을까요? 같은 시간에 동시에는 못 잡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몇 년 동안 일을 포기하고 몇 년 동안 사랑을 포기하고 이게 좀 완전히 포기는 못하. 완전한 포기는 아니지만 어느 정도 몇 년, 뭐 3년이면 3년, 4년 동안 저희는 그랬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커리어에 집중을 하는 기간이 있었고 그 이후에 커리어가 좀 안정적으로 간 이후에 사랑에 집중한다는 말이 이상한데 지금은 일인가요? 사랑인가요? 지금 두 분이 근데 되게 둘 다 잡으시는 것 같이 저도 보여요. 아니 그 지금 오히려 말씀을 컨트롤하려고 내가 막아야 돼. 모시고 왔는데 서로 막아야 되는. 커리어를 잡아 놓은 거니까 지금 이제. 네. 그러니까 근데 젊을 때는 오히려 우리 떨어져 있고 그래서 커리어에 더 집중했던 것 같아요. 네. 저는 지금도 커리어에 집중하고 있어요. 근데 동의하는 게 동시에 막 같이 그때 당시에 같이 있으려고 하고 그때 당시에 커리어도 같이 막 어떻게든 각자 원하는 커리어를 추구하려고 했다면 둘 다 못 잡았을 가능성도 있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서로 어느 정도 배려를 하고 서로 뭐 사랑을 하지만 서로 각자 원하는 길을 갈 수 있게 해줬던 배려 네. 그러니까 배려랑 각자가 뭘 원하는지 인정해주는 거 배려 인정 그리고 지금도 사실은 평일 같은 때에는 각자 그리고 자는 시간도 다르고 깨는 시간도 달라요. 2시간 정도 시차가 있어요 서로. 그러니까 그거에 대해서는 서로 어느 정도 그것도 배려를 해주고 인정도 해줘야 되고 일하는 거에 대해서도 저 엄청 바쁠 때는 남편이 더 걔도 훨씬 더 많이 걸어야 되고 뭐 음식 같은 것도 저는 아예 거의 손 놓고 안 하니까 네. 그러니까 그런 것도 다 해줘야 되니까. 그래서 궁금한 게 신 교수님은 변호사 때문에 이제 미국에 와서 레지던트를 또 다시 하셨어야 됐고 변호사님은 보스턴의 커리어 잘 밟아가고 계시는데 신 교수님 때문에 또 캘리포니아로 오셔야 했잖아요. 그걸 희생이라고 생각하세요? 아니면 어떻게 생각하세요? 당연히 해야 되는 결정? 아니 희생은 사랑이죠. 아니 왜냐하면 저는 제한테 당연하다고 생각한 게 없기 때문에 뭐 의사라고 해서 뭐 특정 대학을 나왔다 해서 당연하다고 느낀 게 없었기 때문에 희생이라고 생각을 안 해요. 네. 저도 희생이라기보다 단어에 대해서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희생이라기보단 오빠가 한번 미국에 그때 당시 생각은 한번 미국에 왔잖아요. 그러니까 뭔가 자신에게 변화를 주면서 왔기 때문에 뭔가 서로 기브앤테이크까지 그것도 아닌 것 같은데 뭔가 서로 이거는 주고받고는 있어야 되는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그때 보스턴에서 많이 네트워크도 그렇고 어느 정도 이게 성장 기도에 있었던 게 사실은 멈췄던 건 맞거든요, 분명히. 근데 그때 당시에 저만 나아가고 남편이 그대로 있었으면 남편의 성장 기로가 확실하지 않을 때였기 때문에 그때 서로 이게 균형을 맞추기 위해서는 가야 했다고 그때 당시에 생각을 해서 갔던 거였어서 저도 이제 만 3년이 지나니까 이제 다시 기도를 타는 거, 성장 기도를 타는 거니까 그러니까 서로 왔다 갔다 하는 거는 하기는 해야 되는 것 같아요. 제가 몰라서 여쭤보는 건데 이게
뭐 두 분의 그 자제분이 혹시 있으세요 지금? 개 한 마리, 고양이 2마리가 있고요. 네. 이번에 개 한 마리 더 입양해요. 아, 저기 반려견 이외에 자제를 가질 계획 같은 것들은 뭐 있으실 수도 있지만 현재까지는 없으신 걸로. 예, 네. 인간 자녀는 없어요. 그리고 저희들도 그거를 잘 알고 있는 게 만약에 애가 생기면 이런 그러니까 가치관이나 이런 게 바뀔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네. 대화를 정말 많이 해요. 네. 이거에 대해서. 안 생겼으니까 아직. 네. 근데 만약에 생긴다면 언제쯤 어떻게에 대해서도 얘기를 되게 많이 하고요. 제 biological clock이 티킹을 많이 하고 있기 때문에 만약에 생긴다면 인간 가족을 더 꾸린다면 입양을 하면 어디에서 어떻게에 대해서도 토론도 하고 얘기도 하고 심지어 누가 파트타임 잡을 해야 되는 이런 얘기도 그런 하고. 얘기도 하고. 같은 고민을 하고 계시는 거죠? 플래닝을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엔 순간적인 선택은 정말 많이 하는데 네. 모르는 사람이 봤을 땐 정말 순간적인 선택인데 알고 보면 생각을 정말 많이 해 놓은 후에 사실을 하는 플래닝을 잘한다니까요. 네. 근데 그걸 제가 어디 가서 맨날 얘기하고 다 그 프로세스를 설명할 필요는 없죠. 네. 나만 알고 있으면 되는 거니까. 네. 대화를 되게 많이 하는 게 중요한 것 같아요. 터놓고 다 이야기를 많이 하는 것들이.